한국? 다른 나라의 문화를 모방하고 훔쳐가는 곳 아니야? 나라도 작고 지저분하고 미개한 민족 아니야? 여기 한국을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로 여기는 중국의 한 문화유산 프로젝트 책임자 여성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한국에서 이것을 겪고 나서 자신의 머리를 치며 경악을 했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오신 싱슈예요. 저는 국제문화유산 보건 및 교류 프로젝트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오래된 보물을 잘 보존하고 우리 문화의 아름다운 전통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중국의 풍부한 역사를 공부해왔지만 사실 저는 항상 우리 문화가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중국 전통을 단지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제 동료들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고 한국은 단지 우리 예술만 따라할 뿐이야 라는 말씀이 오갔어요. 그러던 중 정부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로 한국에 가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화가 나고 의심도 많았지만 약간의 설렘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가족 걱정도 없고 미혼이라 선택되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짐을 싸고 여정을 준비했어요. 비행기 타기 전날 저는 작은 방에서 중국 사원과 예술작품 사진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문화는 강력하고 역사로 가득해요. 한국의 우리 문화의 우수함을 보여줘야 해요. 라고 제 자신에게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반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공항에 도착했어요. 햇빛이 반짝이고 여러 여행자들이 웃으며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중국과 한국의 차이 때문에 약간 긴장되기도 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와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모든 것이 평범하고 소박할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이 크게 떠졌어요. 공항은 밝고 깨끗하며 친절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직원분들이 웃으며 인사해주시고 영어도 아주 잘하셨어요. 제 마음 한켠에서는 처음 받은 인상이 이미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주변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행자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 기계들의 낮은 웅웅거림, 그리고 배경으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모두 어우러졌어요.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차분했어요. 그때 저는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예전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조금 후 저는 김판수라는 친절한 한국분을 만났어요. 김판수 씨는 전통문화 해설가이자 한국 문화유산을 지키는 분이셨어요. 공항 입구에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시며 싱슈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와 함께 우리 보물들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친근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직 마음속에 의심이 남아있었지만 김판수 씨 말씀에 귀 기울이기로 했어요. 김판수 씨의 다정한 태도 덕분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함께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을 보며 제 기대와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느껴지고 깨끗한 바닥에 반사되는 빛들이 마치 공항 자체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다양한 곳을 직접 둘러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역사를 배우기로 했어요. 비록 처음에는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저의 한국 여행이 진정 시작되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저는 주위가 너무 낯설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직도 한국에 대한 예전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은 매우 현대적이고 모든 것이 밝고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시원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사람들이 즐겁게 웃으며 대화하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는 큰 창문 옆에 있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주변의 분주한 장면을 바라보았어요. 부드러운 안내 방송 소리와 무빙워크의 잔잔한 웅웅거림이 공항을 채우고 있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여행자들이 즐겁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공항 전체가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저는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심하게 생각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저는 앞서 만난 친절한 한국분 김판수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공항 입구에서 보여주신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분은 제 옆에서 싱슈 씨 환영합니다. 제가 한국의 문화와 보물들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소리에 저는 조금 더 안심이 되었어요. 김판수 씨가 한국의 역사와 아름다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저는 예전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타고 도시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 푸른 공원들, 깨끗한 거리를 보며 감탄했어요.
시원한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자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풍경이 저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어요. 김판수 씨는 택시 창밖의 여러 장면들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어느 광장에는 현대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작품들이 고대 한국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설명은 분명하고 진솔해서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택시에서 내릴 때 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울 것도 많고 저도 변화할 수 있겠어요.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마음을 직접 느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김판수 씨께서 저를 유명한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저는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작은 상점들과 노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매콤한 음식, 달콤한 간식, 신선한 채소들이 섞여나는 냄새가 제 입맛을 돋우었어요. 광장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시장은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붉은 등불과 형형색색의 배너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여러 상인들이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수공예품들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시장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각 상점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전에는 시장이 혼잡하고 어수선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김판수 씨께서 미소 지으며 시장 안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여기가 저희의 시장이에요. 여기서는 우리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저도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는 갓 만든 떡볶이를 파는 노점을 보았어요. 친절한 아주머니께서 작은 난로 위에서 큰 솥에 떡볶이를 끓이고 계셨어요. 붉게 끓는 양념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많은 분들이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들어서 저도 조금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이 음식이 뭐예요? 라고 정중하게 물으니 아주머니께서 웃으며 이것은 떡볶이예요. 매콤하고 달콤해서 아주 맛있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조금 맵긴 했지만 한 입 먹어보니 매운맛과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 김밥을 파는 노점도 보였어요. 김밥은 밥과 채소가 쌓여있는 작은 롤 모양의 음식이었어요. 상인분이 능숙하게 김밥을 싸고 자르고 계셨어요. 김판수 씨께서 김밥은 저희만의 특별한 맛으로 만든 한국식 초밥과 같아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 조각 맛보니 신선하고 만족스러운 맛이었어요. 점점 더 저는 이 시장에서 느껴지는 정성과 정돈된 모습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시장 안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수공예품, 아름다운 직물, 전통 의상인 한복 등을 파는 곳도 있었어요. 한복이 진열된 노점에서는 밝은 색상의 한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김판수 씨께서 한복은 우리 역사와 자부심을 나타내는 옷이에요. 각각의 무늬와 색상은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따라 한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저는 한국만의 독특하고 의미 있는 문화를 보게 되어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곳곳에서 친절한 얼굴들이 반겨주셨어요. 상인분들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때로는 시식도 권해주셨어요. 저는 정중하게 질문을 드리며 각 음식의 재료와 역사를 배웠어요. 상인분들의 열정과 정성이 느껴지니 시장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느껴졌어요. 광장시장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의 고정관념은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호기심과 존경심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제 한국 여행의 시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다음 날 김판수 씨께서 저를 광화문 광장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곳에서는 큰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그동안 여러 번 들어본 이야기와는 다르게 직접 눈으로 보는 광화문 광장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건물과 나무에 걸린 깃발과 배너, 그리고 곳곳에 장식된 모습들이 매우 화려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즐겁게 웃고 대화하는 모습이 가득했고 따뜻한 햇빛 아래 파란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자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광장은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행사장이었어요. 전통 한국 무용을 추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이 입은 화려한 한복이 리듬에 맞춰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고 어른들 역시 기분 좋게 함께 춤을 추고 있었어요. 활기찬 음악과 다채로운 색채가 어우러진 그 풍경은 마치 꿈속에 있는 듯했어요. 김판수 씨께서 제 옆에서 이 축제는 우리 전통과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예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말투에 저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광장 주변에는 여러 음식 부스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구운 생선, 매콤한 떡볶이, 달콤한 디저트의 향긋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어요. 저도 배가 고파졌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저는 다른 방문객들과 함께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대화에 참여했어요. 한 붉은 한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가족과 함께 웃으며 춤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의 기쁨이 저도 전해져 예전의 고정관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친절한 노점상 한 분께서 다가와서 전통 간식인 호떡 한 조각을 권해주셨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호떡을 한 입 먹자 달콤한 시럽과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어요. 상인분께서 호떡은 겨울에 특히 인기가 많지만 언제나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쁨을 주는 음식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시니 그 말에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여러 방문객들과 이야기 나누었어요. 한 유럽에서 오신 방문객께서는 처음에는 한국이 평범할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문화와 전통의 아름다움에 감동받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 역시 예전에는 의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의 특별함을 깊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한자리에서 김판수 씨와 저는 한국의 전통 의상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은 중국 전통 의상을 단순히 변형한 것 아닌가요? 라고 조심스레 질문드렸어요. 그러자 김판수 씨께서 스마트폰을 꺼내 여러 학술 자료와 사진들을 보여주시며 한복은 조선시대부터 우리만의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온 전통 의상이에요 라고 단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제 고정관념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해가 저물고 광화문 광장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할 때쯤 저는 하루 동안의 경험을 곱씹으며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이 가득해졌어요. 축제는 저에게 한국이 단순히 다른 나라의 모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신과 아름다움을 가진 나라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의심은 점차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더 많이 알아가기로 다짐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멋진 축제를 본 후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체험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유명한 장소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맑은 아침, 김판수 씨와 저는 서울 중심에 있는 오래된 궁궐을 방문했어요. 궁궐의 넓은 정원을 걸으며 김판수 씨께서 각 건물 뒤의 숨은 역사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 용맹한 왕과 여왕들이 살며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고요한 음악 소리와 함께 왕실 행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궁궐 벽에는 화려한 그림과 섬세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각각의 세부사항이 한국의 오랜 역사와 자부심을 이야기해주는 듯했어요. 김판수 씨께서 이곳의 모든 돌과 꽃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용기, 예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요. 라고 말씀해 주시자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단지 평가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가진 소중한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작은 전통 찻집으로 갔어요. 찻집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에서 흘러나왔고 신선한 차와 달콤한 과자의 향기가 방 안을 채웠어요. 낮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찻집 주인께서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김판수 씨께서 차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자 저는 한 모금씩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 정갈함에 감탄했어요. 저는 찻집 주인께 왜 차가 한국 문화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주인께서는 부드럽게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휴식을 주며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모든 작은 행동이 정성과 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조용히 앉아 오늘 배운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들으면서 저는 이 나라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있던 차가운 고정관념은 따뜻한 감동과 새로운 배움으로 바뀌어 갔어요. 며칠 동안 저는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어요. 동네 커뮤니티 센터, 한적한 거리, 그리고 아이들이 전통 그림을 그리는 작은 공방까지 방문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저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분들은 가족 전통, 꿈,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셨어요. 어느 오후 한 젊은 예술가 분께서 자신의 그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녀는 자연의 아름다움, 산, 강, 숲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셨다고 설명해주셨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열정이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예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김판수 씨와 저는 서로에게 배운 내용을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는 한국이 어떻게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저는 중국의 풍부한 역사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희는 차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점점 제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한국이 단지 다른 문화를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나라임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서로에게서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했어요. 진정한 이해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솔한 마음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저는 그들의 모든 이야기가 제게 큰 선물이 되었음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유명한 장소를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만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더 깊은 배움과 성장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처음 올 때 가졌던 많은 의심과 고정관념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쌀쌀한 아침, 저는 작은 호텔 방 창가에 서서 도시가 부드러운 금빛 햇살 속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거리는 차분하게 움직였고 사람들의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많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제 마음이 한층 따뜻해졌어요. 그날 김판수 씨께서 저를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모시고 가셨어요. 그곳은 예술가, 장인, 그리고 이야기꾼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방 안에는 그림, 수공예품, 작은 조각품들이 가득했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자기 작품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저는 마치 꿈과 희망이 살아있는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김판수 씨께서 저를 젊은 예술가 분들께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중국에서 오신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우리 예술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와 같아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죠라는 한 아이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예술과 역사의 힘을 새삼 느꼈어요. 방문 중 한 공방에서는 작은 전통 공예 만들기 워크숍이 열리고 있었어요. 종이를 접어 아름다운 모양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나무 조각에 간단한 디자인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친절한 선생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저도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날 저녁 김판수 씨와 함께 밖으로 나가 작은 음식 부스가 늘어선 곳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김판수 씨께서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를 받아들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며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평생 제게 큰 자산이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빛나는 전통과 독특한 문화를 가진 멋진 나라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의 제1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모든 문화에는 고유의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1을 하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중국 사람들과 공유하고 두 나라가 서로 배울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앞으로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눔과 이해를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 마음속에 열린 창문을 통해 빛이 가득 들어오듯 저는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